작년 가을 증시를 기억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작년 가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정말 아찔한 증시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또다시 지금 이제 9월이 되고 점점 가을 날씨처럼 주식시장도 가을 증시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주식시장이 9월 들어서 무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작년처럼 급락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 증시 마주하면서 힘드신 상황이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증시 토크가, 작은 힘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작년 가을 증시 정말 힘든 시기를 투자자에게 안겨줬습니다. 작년 제가 8월 말에 늦은 휴가를 다녀온 뒤에요. 9월 증시를 딱 마주하고 조금 있으니까 급락장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작년 내내 공룡급 IPO가 연이어졌었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캡숑짱 스텝, 엄청나게 팍팍팍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9월에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죠. 이게 우리나라 국내 채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뉴스를 보시게 되면 강원도 지역에 어떤 채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제가 굳이 다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때 뉴스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네.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 국내 채권 문제가 이거 한국 부도 아니야? 뭐 이런 공포 심리까지 만들어지면서요. 달러원 환율이 속등합니다. 1,300원대에서 1,440원대까지 속등하면서 정말 심각한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급락하게 되죠. 9월 한 달에만 10% 이상 급락했고 8월 초 중순 그때부터 치면은 더 깊은 낙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급 하락장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단순 하락장인데 조금 깊게 그리고 단기간에 날카롭게 진행된 하락장이었죠. 자, 그때 기억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아찔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왜 9월 증시를 지금 보내면서 왜 작년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뭐 요즘 좀 무겁게 흘러가는 경향도 있지만, 이 금융시장이란 게 사람의 몸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런 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몸 다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을 다쳤다, 뭐 목을 다쳤다. 그러면 뭐 내가 가을에 다쳤어. 그러면 1년 뒤에 그 계절이 되면 또 아프잖아요. 내가 겨울에 다쳤다? 그럼 겨울만 되면 아파.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젊은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중장년 되면 하나씩 다 아프신 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식시장도 1년 정도 되면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에 이벤트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생기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축은행 불안감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축은행 갑자기 고금리가 되면서 뭐 1년짜리 금리 높은 거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만기가 됐어. 그럼 또 재연장해야 되잖아요. 이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거 쉬운 일이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가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중국에서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구이한 사태, 그리고 뭐 중농 신탁에서 뭐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사태 등등 발생하면서 이러다가 작년 가을처럼 또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비관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증시 급락할 때 보면 어땠습니까? 지수가 급락하고 그나마 다행으로 10월, 11월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겨울 들어가면서 증시가 또 하락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보게 되면요, 극단적 비관론, 퍼펙트 스톰, 2023년에 한국에 엄청난 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데서 많이 보시고 덜덜덜덜덜덜 이거 어떡하나 그러셨던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은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1년 전에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작년 9월 급락장 당시 제가 언급드렸던 키워드를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랜만에 보시죠? 트램펄린 효과입니다. 트램펄린 효과, 제가 2010년대 후반부터 자주 언급을 했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이 썼었죠? 기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급락하면 트램펄린 효과가 발생하는데, 밸류에이션 이하로 쭉 밀려 내려간 주식시장은 우리 트램펄린, 방방이,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방방 뛰어노는 거. 그 탄성막의 탄성처럼 팍 하고 시장이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작년 9월 28일에 주가지수가 2130포인트대에 들어갈 즈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 PBR은 0.83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게 작년에 제가 트램펄린 효과를 언급드렸을 때에 유튜브 증기토크 썸네일하고 그때 당시 한 장면입니다. 자, 결국 그 후에 트램펄린 효과가 나타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작년 일이고 이번 가을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겠어요. 이번 9월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혹시나 작년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하지?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발생할 수도 있죠.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발현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중에 어떤 카드가 발생했을 때 어떡하지?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작년 가을 증시처럼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작년 주가지수가 2134포인트까지 9월 말에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여기 오타했네요. 작년 그때 당시 시장 PBR이 0.38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 시장 PBR 0.38배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주가지수, 코스피지수 기준 2274입니다. 시장 PBR이 같으면 코스피지수 같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 1년 동안 기업들이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시장 가치가 높아지고 같은 PBR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274 정도 나오더라고요. 즉 현재 지수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10% 내외 정도의 하락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혹시나 뭔가 가을에 좀 안 좋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갔다 2300 건드렸다 하는 순간 트램펄린 효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눌리면 띠용띠용띠용띠용, 눌리면 띠용띠용띠용.
작년 9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은 여러 차례 바닥을 잡고 꾸물꾸물꾸물 올라왔잖아요. 예. 오히려 진짜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진짜 찐 바닥을 잡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지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보다는 시나리오가 정말 만약에 저렇게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만약의 전략을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있어요. 뭐냐? 여기 별로 현재 지수하고 별 차이 없네. 그럼 별 탈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위험 수준이 높은 종목들 분명히 있죠. 네,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만 표현할게요. 그런 종목들 혹은 레버리지 B2를 과도하게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수준으로 줄여놓거나 만약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시장이 정말 작년 가을처럼 돌발 악재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켰을 때 요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오른 종목, 혹은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투자하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임하신다면, 어려운 고비 잘 이겨내시고, 강한 투자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시장 떨어져도 작년 수준의 일이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끝날다.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위에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금요일에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결석을 했다 보니 오늘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오늘 금요일에 증시 토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